안녕하십니까. 소울 위드 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ISO 2002 호환 코인들이 스위프트도 아니고 리플렛도 아닌 인터레저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핵심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길 국제 송금은 XRP, 개인 송금은 스텔라 루멘, 기업 간 거래는 헤데라, 무역, 금융 송금은 XDC, 이런 식으로 쓰일 거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LP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LP가 무엇을 기준으로 각 블록체인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들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제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로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500만 원을 보내기 위해 국민은행을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송금 요청을 받은 뒤 표준 메시지를 ILP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두바이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현지 통화인 디르함으로 환율 계산과 환전까지 모두 끝난 상태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철수 아버지, 아들, 그리고 국민은행 직원들조차 스텔라가 쓰였는지 XRP가 쓰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설령 아버지가 저 스텔라 투자자인데요, 스텔라 루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원 송금에는 어떤 코인이 사용된 걸까요? 조금 전 국민은행이 표준 메시지를 ILP에 전송하고 나면 ILP는 연결된 XRP 레저, 스텔라, 헤데라, XDC 등 모든 커넥터들의 조건을 순식간에 검색합니다. 그런데 두바이에 XRP 레저 커넥터가 많고 다른 프로젝트들의 커넥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ILP는 XRP 레저 커넥터를 선택할 확률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 순간 사용되는 코인은 자연스럽게 XRP가 됩니다. 다른 예로 만약 미국에서 인도로 1000만 달러를 보내기 위해 ILP에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인도 지역에는 다른 커넥터들은 없고 스텔라 커넥터들이 가장 많았다면 그 순간 ILP가 선택하는 코인은 사실상 스텔라로 거의 확정입니다. 이처럼 ILP는 송금액이나 목적에 맞춰 특정 커넥터를 골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정은 ILP 설계자조차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각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커넥터를 확보하느냐, 이게 많은 걸 결정짓는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수수료, 유동성, 속도까지 함께 고려되지만 커넥터의 지역적 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 예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요청한 500만 원을 두바이 디르함으로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ILP는 가장 먼저 한국 쪽 커넥터들을 검색합니다. 그중 선택된 XRP 레저 커넥터는 상시 보유하던 XRP 500만 원어치를 ILP가 지정한 두바이 커넥터에게 넘깁니다. 두바이 커넥터는 받은 XRP 가치에 맞춰 환율 계산과 환전까지 즉시 완료한 뒤 보유하고 있던 500만 원어치 디르함을 철수 아버지 아들 계좌로 송금하며 처리를 끝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릿지 통화가 있는 XRP가 아니라 브릿지 통화가 없는 다른 블록체인이 선택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ILP가 보내는 쪽 국가 커넥터 중 가장 최적화된 스텔라 커넥터를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스텔라 커넥터는 500만 원의 환율 계산을 위해 블록체인 밖으로 나가 환율을 확인한 뒤 자신이 보유한 500만 원어치 스텔라를 환율에 맞춰 가치가 동일하도록 조정하고 그 금액 그대로 두바이 커넥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두바이의 스텔라 커넥터는 전달받은 스텔라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500만 원어치 디르함을 철수 계좌로 최종 전송합니다. 이러한 송금 방식에서 XRP 레저 커넥터는 환율 계산과 환전을 위해 블록체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체인 안에서 3초에서 5초면 끝납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커넥터는 환율 확인과 가치 조정을 위해 반드시 블록체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초에서 30초,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헤데라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한 건 XRP 레저의 체인 내부 처리 속도만큼은 어떤 프로젝트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율을 제공하는 파트너 은행이나 환전업체가 영업 외 시간이거나 휴일이라면 처리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라뿐 아니라 헤데라, XDC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ILP는 이런 모든 조건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즉시 파악하기 때문에 환율 계산과 환전이 필요한 거래라면 XRP 레저 커넥터가 선택될 확률은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XRP 커넥터가 싹 다 가져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프로젝트들은 각자의 목적과 강점이 다르고 따라서 커넥터를 확보하는 전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최대 목표는 노스트로 계좌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는 대규모 국제 송금이 오가는 선진국과 주요 무역국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거래량이 큰 지역부터 커넥터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중동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루에도 몇 조 단위의 달러가 오가는 지역입니다. 반면 스텔라 룸에는 다릅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고 해외 근로자 송금이 많은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리플의 손길이 덜 미치는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ILP는 은행 전용 기술이 아닙니다. 돈이든 포인트든 데이터든 형태가 뭐든 상관없이 가치라는 것 자체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헤데라는 기업 간 데이터 정산, 공급망, 금융 백엔드처럼 기업 시스템 안쪽에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커넥터 확보도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 자연스러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XDC는 무역금융, 선적서류, 공급망 인증처럼 국가 간 문서 흐름이 핵심인 시장에서 쓰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커넥터 확보 역시 국제 무역량이 큰 중국, 인도, 중동, 그리고 항만, 물류가 집중된 지역들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데라와 XDC처럼 ILP를 통하지만 환전이 필요 없는 데이터와 문서 전송이라면 그 순간 ILP가 헤데라와 XDC 커넥터를 선택할 확률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겠죠. XRP 레저와 스텔라도 기업 데이터나 문서를 옮길 수는 있지만 헤데라나 XDC보다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 구조, 문서 처리 기능에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리플과 스텔라는 돈을 보내는 데 최적화, 헤데라와 XDC는 데이터와 문서를 다루는 데 최적화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ISO 2002 호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각 프로젝트들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프로젝트 하나가 ISO 2002 구조를 갖추는 데만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의 규모는 솔직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합니다. 그래서 리플, 스텔라, 헤데라, XDC가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각 프로젝트들은 아직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유지되어 온 기존 방식을 버리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바꾼다는 건 혁신보다 리스크로 먼저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규제를 다루는 정부 관리자들은 대체로 안전제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언덕을 넘고 당당히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순간 온 세상이 이제는 안정적이다 라고 외칠 때 이 코인들 가격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ILP의 완성은 리플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리플은 이미 이름이 공개된 대형 파트너사도 많고 공개되지 않은 글로벌 파트너사까지 합치면 30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코인들은 어떨까요? 헤데라, 스텔라, XDC 프로젝트들은 확보된 커넥터가 아직 몇 개에서 몇십 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LP는 목적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커넥터만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환율, 환전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브릿지 통화 구조를 가진 XRP가 자연스럽게 우위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텔라, 헤데라, XBC도 각자 강점을 가진 시장에서는 분명히 선택될 기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ISO 20022 시대의 진짜 경쟁은 기술력을 앞세운 코인끼리의 경쟁이라기보다 각자 맞춤 지역 커넥터 확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은행, 기업, 기관, 심지어 정부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은행, 기관,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정부는 통제와 관리가 쉬워지고 세금 확보도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이런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셀럽이 무엇을 말했다, 금리가 오르냐 마느냐, 그런 것들에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감정만 흔들리고 소중한 하루를 불안함 속에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리플, 헤데라, 스텔라, XBC 커넥터가 확보되고 채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이번 주도 상승, 다음 달도 상승. 혹시 이렇게 되어야만 만족하실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투자한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